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훈입니다. 네, 우리 일상에 깊게 파고든 카카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실적 악화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기술 침해 의혹까지 그야말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 넘어 산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맞습니다. 카카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전 국민이 쓰는 이제 카카오톡을 만든 회사죠. 네. 국민 SNS를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국민들도 친숙한 카카오 주식들 상당히 많이 사셨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 실적이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분기도 실적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합인포맥스가 카카오의 올해 3분기 실적을 전망을 해봤는데요. 네. 올해 3분기 매출 약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 1,25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은 1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게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의미죠. 매출은 지난 2분기부터 손익계산서에 편입된 SM 엔터테인먼트에 힘입어서 성장하는 듯 보이긴 하지만요. 네. 영업이익은 5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이 이렇게 잘 안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국내 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광고 시장 이제 회복 지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이제 적자 자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과 SM엔터 인수에 따른 영업권 상각도 이익을 끌어내렸습니다. 네네. 증권가에서는 내수 회복이 느린 가운데 캐시카우 사업인 광고, 커머스 등 이제 톡비즈 사업도 3분기까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인공지능 AI, 헬스케어 등 신사업, 뉴 이니셔티브 투자도 비용 부담이 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뉴 이니셔티브 투자로 예상되는 연간 적자가 약 3천억 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네네. 그 실적도 실적인데 네. 더 큰 문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카카오 대표가 구속 위기에 처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검찰은 이달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와 카카오 투자 전략 실장,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 전략 부문장 등 3명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임의로 SM엔터 주가를 끌어내리고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 5% 룰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네. 이 발행 주식 5% 이상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면은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 중에서 그 배재현 대표이 어떤 네네. 사람입니까? 이 배 대표는 카카오 투자의 핵심으로 이제 불리는 인물인데요. 네. 카카오 빅딜 팀장과 투자 전략팀 실장, 최고 투자 책임자 CIO를 역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무통이죠, 어떻게 보면. 로엔 엔터테인먼트 인수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 유치 등 지금의 카카오를 만든 굵직한 M&A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배 대표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 카카오의 신사업 사업 진행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 대표는 내일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술 침해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수를 검토하면서 실사를 진행한 업체 이 화물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카카오가 부당하게 빼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입장문을 내놓긴 했는데 이 화물맨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라고 주장을 하는 빠른 정산과 맞춤형 오더는 다수의 국내 물류 플랫폼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이미 제공한 기능이다 이렇게 했고요. 네네. 이 실사 대상 범위 자체가 실사를 할 때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종 인수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그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과 기업들 가치에 대한 이제 이견 때문이라고 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달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이제 특허청 대상 종합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때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앞서서 여론 조작 논란도 일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포털 다음에 클릭 응원 사태가 가뜩이나 거세던 정치권의 압박에
기름을 부은 것도 상당한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그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한중전이 있었죠. 지난 1일에 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으로 다음 클릭 응원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93%로 집계돼서 논란이 상당히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이 가능한 환경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제 카카오를 공격을 했고요. 네.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진짜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HDC 통영 에코파워 비밀 계약 의혹인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HDC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정 회장에게 통영 에코파워 관련 비밀 계약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으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이 한 개인과 LNG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그 김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따라서 사건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3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 7월 개인인 A 씨와 통영 LNG 발전소 건설 공사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이 협약 내용에 따르면 HDC 그룹 자회사인 통영 에코파워가 이제 발주하는 LNG 발전 사업 공사 계약을 A 씨하고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2대 8로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계약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예. 건설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의무와 비용, 현대산업개발이 다 부담을 했는데 A 씨는 전혀 출자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20%를 갖는 게 좀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 씨가 굳이 수주를 안 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굳이 다 해도 되는데 왜 A 씨가 끼어들었냐는 것이죠, 사실. 이 김 의원은 이 계약의 전체 규모는 1조 9천억 원인데 20%면 3,800억 원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을 개인에게 주기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2013년 협약 당시의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었고요. 현대산업개발은 2018년 HDC 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로 인적 분할이 됐습니다. 네. 이 계약과 관련해서 김 의원이 이게 현재 A 씨가 주장하는 게 뭔가 아직 A 씨가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제 정 회장한테 묻자 정 회장은 통영 에코파워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테니까 20%는 달라는 주장 같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 회장이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약간 제3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네. 이 정 회장은 이 부분이 당연히 대표이사였던 저한테도 이제 보고가 돼야 됐던 부분이라면서 저한테 근데 보고된 적이 없다. 대표이사 사장도 결재한 거에 없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몰랐다는 걸 돌려서 네, 얘기를 그렇죠. 했네요. 그리고 오히려 네. 이제 정몽규 회장이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고요. 네네. 네, 그 조사 결과라는 게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네, 한번 궁금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뉴스 키워드는 어떤 거죠? 네. 이제 9월 수입 물가가 2.9%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물가 이야기 계속 네. 해주세요. 오늘 한국은행이 수출입 물가 통계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수출과 수입 제품 물가가 석 달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8월보다 2.9% 올랐는데요. 전월 대비 수입 물가 지수는 7월 상승세로 전환한 후에 석 달 연속 올랐으나 상승폭은 이제 8월보다는 둔화했습니다. 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9.6% 내려서 하락세를 지속을 했고요. 네. 그 수입 품목 중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광산품, 유류 제품들이 많이 올랐고요. 석탄, 석유 제품이 7.9%, 화학 제품이 2.1% 상승을 했습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원유와 나프타, 플래시 메모리 등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수입은 그렇고 이제 네. 수출 물가는 어땠습니까? 이 9월 기준 수출 물가 지수는 8월보다 1.7% 상승했는데요. 네. 뭐 수입
과 더불어 수출도 오른 것이죠. 수출 물가 지수 역시 7월부터 석 달 연속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은 8월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립수산품이 전월 대비 1.3% 하락한 반면에 이제 공산품은 1.7% 올랐고요. 공산품 중에서는 유가 상승, 수요 증가 영향으로 석탄,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이 올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유, ZU, 플래시 메모리 등 물가가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금통위 금리 동결 전망. 내일 모레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네.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큰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네, 미국의 통화 긴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3.5%인 기준금리 동결에 약간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금융투자협회가 52개 기관의 채권 금융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네. 근데 90%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는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을 했고요. 예. 네. 다음 달 국내 채권 시장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금리가 내릴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33%로 전월보다 18%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도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고 있어서 금리 하락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금감원 국감 시장 위법 행위 강력 대응인데 네.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죠? 이번 금감원 국감은 특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국회가 이제 금융감독원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그 본원을 직접 찾아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네. 그만큼 정치권에 좀 살펴볼 게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금감원 국감은 오늘 오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주로 관심을 가진 주제는 이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 행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불법 공매도, 금융기관, 임직원 연루,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 주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또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BNK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내부 통제 방안을 순차적으로 실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부동산 PF 지원 시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만한 건설사는 지원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또 말했고요. 네, 네. 또 최근에 이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이제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외국인이 외국에 있더라도 끌어와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꽤 이제 세게 발언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 실제 어떻게 하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